자, 저희가 이제 페이지 처리가 되는 데이터 그 화면에 뿌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이제 1페이지인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 그래서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게 10개예요, 10개. 2페이지면 그러면은 11부터 20까지. 3페이지면 21부터 3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데이터 처리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1페이지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1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개나 했지? 라고 한번 전체 데이터를 세보려고 한 게 셀렉트, 카운트, 별표, 프롬, 보드 이렇게 쓰시면 전체 데이터 개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 4죠. 4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져와서 페이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 데이터 개수가 없으면 페이지 처리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처리에 대한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시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개수가 1부터 10까지 하면 1페이지고요. 11부터 20까지 하면 2페이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 전체 개수가 지금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1부터 10 사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1페이지만 있는 거예요, 현재. 자, 그래서 데이터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데이터 늘리기를 이제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몇 개, 한 30 몇 개, 40 몇 개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늘릴 때 그냥 인서트 문장을 이용해서 인서트, 인투 쓰시고요. 맨 앞에 넘버죠, 넘버. 보드 넣어 쓰시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넘버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는 필요 없고, 됐죠? 이렇게 4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되는데, 밸류스를 쓰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저희가 데이터 늘리기를 시전할 때 원래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원래 있는 데이터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만드실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데이터를 DB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그냥 불러와요. 불러오셔가지고 그 불러온 걸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늘리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 불러오고요. 먼저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사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걸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가 밸류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불러와서 원래 테이블의 데이터가 이렇게 DB 테이블에 이렇게 보드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보드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4개를 끌고 온, 지금 현재 4개니까 4개를 끌고 왔죠. 그걸 다시 인서트를 해서 8개를 만드는 거예요. 8개.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넘버는 똑같으면 안 되니까 셀렉트 할 때 여기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꺼내온 걸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그 넘버는 여기 PK죠. PK니까 이거 똑같으면 안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서 시퀀스에서부터 번호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이. 셀렉트 할 때마다 4개를 이제 그 다음 번호 해가지고 이제 파도를 만든다. 되시겠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오류났대요. 미싱. 뭔가 틀렸어요. 예. 밸류스 빼시고요. 밸류스 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셀렉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서트 인투 보드 쓰시고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쓰시고요. 그 뒤에 이제 서브 쿼리에 해당되는 셀렉트를 이렇게 그냥 쓰시는 거예요. 쓰셔가지고 사용해서 실행하시니까 4개 행이 삽입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실행하면 이제 8개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실행하면 이제 8개가 삽입됐습니다. 그럼 16개가 됐고요. 그래서 8개가 삽입됐으니까 원래 8개에다가 8개를 더하시면 카운트는 이제 16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몇 개 더 실행을 하셔가지고요. 한 30개 넘게 정도, 지금 32개로 만들어놨는데, 한 32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페인 처리가 적당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더 만드셔도 돼요. 퍼 페이지 넘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룹이나 이런 걸 위해서 테스팅 해보려면 데이터를 더 만드세요. 아시겠죠?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계속 늘리는 거니까, 이제 100개 늘리는 거는 되게, 저희가 한 100개 정도만 늘려볼까요? 한 번 더 하시면 이제 62개니까 128개로 늘렸어요. 다 됐으면 커밋을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커밋. 해가지고 커밋을 반드시 시켜주세요. 커밋을 합니다. 되시겠죠? 네.
자, 내용은 똑같은데요. 이제 데이터만 엄청 늘어난 거예요. 데이터만 엄청 늘어났고요. 이제 똑같은 데이터 저는 4개밖에 없, 4개 있었는데 그 4개를 계속 늘리는 거죠. 아셨죠? 늘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이제 제가 보드를 클릭하잖아요. 그래서 보드를 클릭했는데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쪽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넘버가 점점점으로 보이는데 늘리면 나옵니다. 이렇게 늘려서 사용하시면 나오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시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는 그 얘네들이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이제 100여 개가 현재 전부 다 보이지는 않고 한 50개 정도만 먼저 보여줘요. 보여주고 다음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10개만 그 데이터의 페이징 처리가 돼서 하는 10개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보려고 그래요. 1페이지의 데이터 보여주기를 하면 1페이지 데이터 보이기를 할 건데 얘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게시판의 순서로 볼 때는 1, 42, 6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안 돼 있을 경우도 많아요.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꼭 돼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오더 바이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이걸 쓰시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맨 처음에 1페이지에 보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글이 1부터 10까지 해당되는 데이터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일하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셀렉트해서 예전에 배웠던 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렉트 합니다.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라이터, 콤마, 라이트, 데이트, 콤마, 히트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 어디서부터? 보드에서부터 한 줄로 쭉 쏟아낼게요. 보드에서부터 사용을 하시는데 오더 바이를 써서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DSC 세미콜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한다.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오더가 지금 오더 R이 더 붙어야 되죠.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이렇게 해서 해준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요, 그 최근 글에 해당되는 264, 제 거는 제 번호 264, 최근 글이 맨 위로 올라가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저희가 날짜 같은 거 투 언더바 캐릭터 쓰세요. 그래서 투 언더바 캐릭터 문자열을 만듭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를 쓰시고요. 패턴 글자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YYYY MM DD 뭐 이렇게 해서 쓰시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알리어스로 똑같은 이름 알리어스로 이제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써주면 요거랑 똑같이 쓰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걸로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리어스를 안 쓰면 연산식이 나오기 때문에 연산식으로 받아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시를 이용해서 이제 뿌리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시했죠? 요걸 이제 데이터 개수는 몇 개? 여기는 보시면 그 128개인데 여기는 50개 인출됨 하고 나오죠. 50개. 50개씩 보여주는 거예요. 50개씩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50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SQL 디벨로퍼 툴 자체가 그렇게 보여주도록 처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50개만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꺼낼 때는 얘네들은 SQL 디벨로퍼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이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만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꺼내서 보여주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개만 일단 보여주는 걸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가져올 게 아니라요. 1부터 10까지 이 중에서 1부터 10까지를 가져오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연속도분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22까지인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처음 번호에서 10배네요. 10배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10배기에서 더하기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지금 요게 한 개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냐? 그게 아니고 여기 한 개 지우면 이 번호가 여기까지 가져야 되죠. 여기 한 개 더 지워졌으면 여기까지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호에 의해서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렬은 했는데
그래서 번호를 붙여줍니다. 오라클에서는 번호를 붙여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로우넘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이제 그 데이터 가져오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그냥 전체 데이터 전부 다 가져와서 뿌리자 이거죠. 전체 데이터 순서에 맞게 가져오기. 최근 글을 한 것을 가져오기를 한 것이 이제 1번입니다. 이거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를 했습니다. 예, 번호가 이제 그 들쑥날쑥하니까 2번 전체 데이터에다가 가져온 전체 데이터에 뭘 보냐면 순서번호를 붙입니다. 순서번호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로우넘이라는 키워드예요. 로우넘을 쓰시면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셀렉트를 해오시는데 로우넘을 한 개 더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셀렉트 쓰시고요. 그 로우넘 여기 앞에다가 로우넘이라고 붙이고요. 이 로우넘을 나중에 가져가야 되는데 로우넘이랑 똑같이 쓰시면 또 1, 2, 3, 4, 5, 7 또 붙여요. 아시겠죠? 새로운 1, 2, 3, 4를 붙이니까 알리아스를 써서 알럼이라고 한 게 붙여져요. 그래서 로우넘 1, 2, 3, 4, 5, 6, 7을 이렇게 붙여서 쓴 것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얘를 꺼내 가지고 가져오시면 새로운 넘버가 붙지 않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냥 로우넘을 한번 더 붙이면 또 새로운 번호가 또 붙는다고요 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요. 콤마 넘버 콤마 타이틀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타이틀 콤마 라이터 WRITL 라이터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 이때 이제 이렇게 가져올 때는 요거를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요 로우넘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새로 만들어지고 넘버는 넘버, 타이틀은 타이틀, 라이터는 라이트인데 라이트 데이트가 요겁니다. 요거 라이트 데이트 꺼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니까 이게 처리가 되면 처리될 때 여기는 컬럼에 라이트 데이트를 하는데 이거를 처리한 것을 요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히트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뭘 붙여요? 로우넘을 붙여요. 1, 2, 3, 4, 6, 7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프롬이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 씁니다. 프롬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 사이에다가 먼저 썼던 셀렉트 문장을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여기 가져왔는데, 요 데이터 가져온 것 중에서부터 여기 데이터 가져오는 셀렉트에서 여기 원본 데이터 가져온 거죠. 원본 데이터 가져온 전체 데이터 중에서 프롬 거기 중에서 다시 꺼내오는 거예요. 다시 꺼내오시는데 뭘 붙여요? 로우넘을 붙인다. 가져온이 이거죠. 가져온 전체 데이터. 이해되시나요? 가져온 전체 데이터에서 그래서 순서 번호를 붙인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로우넘을 붙여서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한다.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에서 이제 이게 붙습니다. 붙으면 이렇게까지가 1페이지죠. 예, 금방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1페이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온 데이터, 이게 가져온 데이터고요. 가져온 전체 데이터고요. 데이터에서 순서 번호를 붙입니다. 다시 꺼내면서 순서 번호를 붙입니다. 이렇게 순서 번호 알럼을 붙여서 1, 2, 3, 4, 5, 6, 7을 붙여둡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이게 밑에 10개만 말고 10개만 보이고 요거는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사라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져온 데이터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순서 붙인 거죠. 세 번째 붙어진 순서가 붙은 데이터에서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 뭐가? 순서 번호가죠. 순서 번호가 1부터 10까지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1페이지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렇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시면요. 셀렉트 가져옵니다. 셀렉트. 로우넘을 이제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로우넘은 이제 소임을 다 했어요. 로우넘 같은 경우에 순서 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할 때는 붙이세요. 그리고 이제 연속된 데이터를 저기다 쓰시려면 로우넘을 붙여서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로우넘 한번 붙여볼까요? 로우넘, 콤마, 넘버, 콤마,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타이틀, 콤마,
라이터, 라이트 데이터. 선생님 라이트 데이터는 왜 투 캐릭터 이런 거 안 붙이죠? 여기 안에서 한번 붙여서 문자를 변환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변환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먼저 변환을 해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문자열을 이제 다시 캐릭터로 만들어서 쓸 때 패턴이 정해지지 않죠. 날짜형일 때만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from이라고 또 쓰는 거죠. from. 어디서부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select. 가져온 데이터에 row num 붙인 거에서부터. 요거죠, 요거. 요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from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택키 좀 눌러줄게요. 택키 눌러서 이렇게 씁니다. from. select. 데이터를 가져온 것에서부터. 가져온 거 이렇게. 예, 로넘을 붙입니다. 데이터 원본 데이터 가져오죠. 가져오고 그 다음에 로넘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번호 중에 1부터 10까지인데 먼저 불러오고 1부터 10까지는 조건이죠. 조건이니까 외형 문장을 줍니다. 뭐가? 순서 번호가 알럼이 순서 번호죠. 여기 셀렉트한 것 중에서 알럼이 순서 번호입니다. 그래서 알럼이 쓰시고요. 얘는 크거나 같다. 원래는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크거나 같습니다. 1,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알럼이 작거나 같다. 10 이렇게 쓰시면 범위수석이 됩니다. 1부터 10까지 범위수석에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죠. 10개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요거 1페이지에 1페이지고요. 여기에 나오는 1이다, 10이다. 요거는 자바에서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바에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요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알럼을 두 번 써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랑 다 동일하게 똑같이 쓸 수도 있는데 그 외의 문장을 다시 만들게요. 왜요? 주시고요. 알럼 between이라는 사이에 있는 between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1 and 10 세미콜론. 그래서 쓰시면 아까와 동일한 요거 이렇게 쓰신 거와 이렇게 쓰신 거는 동일한 쿼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경우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둘 다 실행만 되시면 돼요. 실행만 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DB 데이터와 어떤 쿼리를 실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이제 남은 거는 조회수죠. 조회가 아니라 검색에 해당되는 쿼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검색은 원본 데이터를 가져올 때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검색은 저희가 키를 이용해서 키에다가 뭔가를 쓰실 텐데 키를 이용해서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뭔가를 쓸 거예요. 작성을 해서 쓰시고요. 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타이틀이다. T 쓸게요. T 써가지고 이걸 타이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쓰시면 이제 컨텐트 이런 거죠. 컨텐트. 그 C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그걸 찾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는 라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하실 때 타이틀에서 할 거냐, 컨텐츠를 할 거냐, 라이터에서 할 거냐, 또는 이제 타이틀 컨텐츠, 타이틀 라이터, 컨텐츠 라이터,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이게 이런 어디서 찾을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그 저희가 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PPT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것은 DFD 보시면 여기에 키와 워드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키. 요게 이제 그 검색할 때 어디에서 검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워드가 검색어예요. 검색하려는 단어 아시겠죠? 단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써가지고 할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넘어간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처리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셀렉트 이렇게 써가지고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별표로 쓸게요. from 쓰시고요. 보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외화 문장을 주시고요. 이제 키가 만약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에서 이제 뭐 자바가 들어있는 자바를 검색한 사람이 자바를 검색했어요. 자바를 검색했고 이제 제목에서 자바 검색을 했고요. 자바라는 단어를 검색한 거예요. 자바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고요. 검색을 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중에서 자바 데이터가 있나요?
딱 맞는 건 없는데 여기 포함된 건 있어요. 포함된 거. 그래서 포함된 걸 찾는 검색을 쓰셔야 돼요. 포함돼서 사용하는 것을. 자바 검색을 했는데 이제 제목에서 검색을 했다. 제목에서 검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외화 문장 쓰시고요. 제목이 타이틀이 되죠. 타이틀에서 검색을 했는데 딱 맞는 거는 이꼴 쓰시는데요. 딱 맞는 거는 딱 맞는 거를 저희가 검색하려는 게 아니라 포함된 걸 검색하려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like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like 연산자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바라고 쓰시면 이꼴 쓴 거하고 동일하세요. 이거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못 찾아요. 그래서 앞뒤로 퍼센테이지를 붙입니다. 검색어 앞에 퍼센테이지, 검색어 뒤에 퍼센테이지 이렇게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이 자바에 해당되는 여기 자바 타이틀이 자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게시판 검색을 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검색을 합니다. 제목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이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like라는 키워드입니다. like를 쓰셔야 되고 like라는 키워드 밑에 저희가 그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를 여기다 쓰시고 다시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하시면 포함이 되어 있는 시작하는 그럼 퍼센테이지를 지우시면 되고요. 그럼 검색어를 시작하는 저희가 이제 핸드폰 번호 끝자리에서요. 그러면 끝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like 연산자를 쓰고 퍼센테이지 뒤에 걸 지우면 끝나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검색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제 번호가 010-6324-5873이잖아요. 그러니까 5873으로 끝나는 5873 검색에서 사용하면 여기 검색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에 퍼센테이지 붙이고 뒤에는 퍼센테이지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끝나는 이렇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를 붙이지 않으면 같은 이런 뜻이가 돼요. 같다. equal 이런 뜻과 동일합니다. 자, 이제 검색 플러스 페이지 처리를 하는 것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 검색은 이렇게 이제 타이틀에서 검색한다면 타이틀 like 그 다음에 앞뒤로 퍼센테이지 붙여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타이틀 컨텐츠다 그러면 오와 연산 붙입니다. 오와 컨텐트 like 키는 똑같아요. 키는 동일하게 쓰셔야 되고요. 한 번에 두 가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데이터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검색과 검색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처리 한 3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복사합니다. 밑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주석 처리해서 한 거는 이제 지울게요. 지워주시고요. BTN으로 사용합니다. 검색 처리. 이때 어디에다가 외화 문장을 붙여야 될까요? 그 어디다 붙이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붙여야 됩니다. 외화 붙이시고요. 그 외화 문장을 붙일 때는 이제 워드가 이게 어떨 때 외화 문장을 붙이냐면 워드에 값이 있으면 이제 조건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화 문장을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워드의 값을 입력했다는 얘기는 검색을 했다 이런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검색을 안 했는데 우리가 조건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외화 문장이 있으면 값을 붙였는데, 저희가 이럴 때 이제 어떨 때는 뭐 외화를 붙이고 어떨 때는 안 붙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항상 true다 이런 거를 한 개 집어넣으시면 돼요. 항상 true입니다. 그리고 and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and 써가지고 이제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항상 true는 1 이꼬르 1은 이제 항상 true입니다. 이렇게 1 이꼬르 where 다음에 1 이꼬르 1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여기 where 문장이 오더바이 뒤에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순서를 매겨야 되는데 지금 오더바이가 중간에 껴 있으니까 오더바이를 컨트롤 X 외화 문장 뒤에다가 오더바이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외화 문장이 데이터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건데 1 이꼬르 1 해가지고 쓰시면 무조건 이제 이렇게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있으면 이제 쓴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n 쓰는 거죠. n 자, n 쓰시고요. 맨 처음에 타이틀부터 가겠습니다. 타이틀 like로 쓰신다고 그랬죠? like
like 쓰시고요. equal 쓰시고요. 인용보 쓰고요. 퍼센테이지. 제가 입력한 게 자바입니다. 그럼 자바라고 쓰시고요. 퍼센테이지 앞뒤로 퍼센테이지 붙여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쓰셨죠? like equal은 아니고요. like 연산자죠. 타이틀 like 퍼센테이지 인용보 쓰고 퍼센테이지 검색하려는 단어 쓰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이틀이 자바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만 1, 2, 3, 4, 5, 6, 7 붙여가지고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이해되시겠죠? 검색을 먼저 하고 자바가 들어있는 거, 타이틀이 자바가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1번 원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제 자바라고 들어있는 거 가져오시고요. 그 중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라이터에도 이런 게 붙어 있나 라고 하고 싶어요. 타이틀 컨텐트에도 자바가 있나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OR을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first 이게 OR 연산자를 써야 되나? OR AND 연산자 말고 OR 연산자. OR 연산자를 쓰셔야 되는데 OR 연산자를 작성을 하실 때는 보통 이제 false인 거를 먼저 두고 OR 연산자를 쓰시게 돼요. 근데 이게 자바 타이틀에 자바가 있거나 OR 쓰셔야 있거나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1 이꼬르 1 true가 되니까 false인 거 한번 해볼까요? 1 이꼬르 0 이 false인 거를 잡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워드가 널이 아니면 1 이꼬르 0 이렇게 먼저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요. OR을 연산을 해서 자바가 있는 거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OR 쓰시고요. OR 쓰시고요. 이번엔 컨텐트 내용에서 like 사용하시고요. 뒤에 거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바가 있는 거를 하자.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컨텐트에는 자바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그 컨텐트 부분도 이제 전부 다 봤을 때 얘네들이 이제 현재는 그렇게 없는 걸로 자바인데 자바죠. 이렇게 타이틀이고 외화 문장 빼고 그냥 실행해 봤을 때 프로엠 맞음 내용에는 자바라고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OR 쓰시고요. 마지막에 라이터가 like 자바라고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요거는 세 개가 전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세 군데 전부 다 검색을 해서 붙어 있는 거 쓰시고요. 제가 만약에 그 타이틀만 원해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거는 주석 처리를 해서 이렇게 타이틀만 원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타이틀에 원하는 것 중에 자바 이렇게 쓰시고요. 만약에 작성자가 자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필요해요. 그럼 작성자만 뒤에 하시고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해서 자바를 하시면 현재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없는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검색을 뭘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요. 이렇게 쓰시고요. 예, 써서 작성을 하십니다. 세 군데 전부 다 찾으려면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를 OR 연산자로 묶어주시면 된다. 그 OR 연산자인데 앞에 있는 게 true가 돼버리면 다 true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안 붙인 거와 동일하세요. 그 앞에 있는 걸 false로 만들어주시고요. false 만들어주시고요. 이 중에 한 개라도 true면 된다. 이해되시죠? OR 연산자니까 이 중에 한 개라도 true면 된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왜 이런 형식을 만들었냐 1 이꼬르 0 이게 false가 되는 거죠. where 다음에 true냐 false냐에 해당되는 연산식이 한 게 나와야 되는데 비교 연산식에 해당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한 개 썼던 이유는 여기 OR 전부 다 뒤에다 OR 붙여서 패턴이 똑같이 만들려고 OR 그 다음에 key 그 다음에 like 연산 쓰고 요거는 이제 word 해당되는 거 동일하게 쓰면 돼서 이 OR을 붙일 것이냐 말 거냐를 이게 없으면 바로 OR가 나오면 안 됩니다. where 다음에 OR가 나오면 그 문법 오류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OR을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비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비교 연산자를 하시고 이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한 개 써놓으면 그냥 이렇게 OR 다음에 무조건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쓰시면 여기 이제 셀렉트 쓴 다음에 원본 데이터 가져올 때 검색, 원본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가져올 때 검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온 것에 로넘을 붙인다. 그 다음에 로넘 붙인 것 중에서 1페이지면 1부터 10까지, 2페이지면 11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좀 긴데 얘를 어디에다 적용해야 돼요? SQL에다 적용한다. 리스트 DAO에 해당되는 SQL에 적용해서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